김강민의 잡시사 3월호 5번째 페이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토크 대식가 최고민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상한가 가자 아자. 트로트 가수인가, 요리 전문가인가, 아니면 여행 유튜버인가. 최고민수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네요. 네. 나는 누구인가. 예. 아니 근데 트로트 가수의 좀 방점을 찍어보면 최근에 신곡을 또 녹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아직 오픈 전이라서. 네. 네. 아, 오픈 전이에요? 네. 그래서 한 소절 청해볼까 했는데 안 되겠네요. 떠나자. 아니, 뭐. 네, 요 정도까지. 떠나자. 어디 네. 떠나는 느낌이네요. 네, 제목이 떠나자라서요. 여행 노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동에 관한 노래도 하나 그렇습니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BTS 복귀 시점이랑 좀 엇비슷한데 네. 좀 정면 승부를 벌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기 주식, 네. 요리, 여행 이렇게 해서 이제 서산 꽃게 축제. 가면 축제를 좀 타깃으로 하겠다. 네네. 예. 뭐 대학교 그 학생 축제 노리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되면 한 소절 또 불러주십시오. 네, 여기 연락처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자, 최고민수님이 참 바쁘신 분이죠. 신곡에 이어서 신간 또 책을 또 냈습니다. 읽기만 해도 배부른 최고민수 요리 역사 특강이라는 새 책 냄새 아주 향긋합니다. 예, 신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 너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10분을 추첨해서 이 신간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댓글 달면 줍니까? 뭐 굳이 그러고 싶으시다면 은폐 잘하시면 공정합니다. 기회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최고민수님과 지난주 못다한 버블의 역사는 잠깐 미뤄두고요. 요리에 얽힌 역사 이야기, 책의 신간에 맞춰서 좀 준비해 봤는데, 먼저 프랑스 혁명과 비운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게 레스토랑이다. 이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과 레스토랑의 시작이 어떤 상관이 있나 보네요, 선생님. 네, 한 2, 3년 전에 그 출시된 영화가 있습니다. 딜리셔스 프렌치 레스토랑의 시작. 약간의 그 양념이 좀 친 그런 영화이긴 한데요. 예. 프랑스 레스토랑의 시작은 아마 프랑스 혁명과 관련돼서 시작됐을 것이다라는 어떤 영화 감독의 상상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이라는 용어가 프랑스어인데요. 레스토레에서 프랑스어 레스토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레스토레라는 게 음식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겠다. 우리가 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투어도 치료의 목적으로 원래 여행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기력을 좀 회복하겠다. 보양이네요, 보양. 예,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프랑스 혁명 1789년입니다. 예. 그 1789년 이전에 음식의 맛을 느낀다라는 것은 귀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머지의 평민들은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끼니를 때우는, 대부분 빵을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귀리죽, 죽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한 맛이 없는. 왜냐하면 빵을 만들면 이게 소비되는, 버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곡물을 먹기 위해서는 죽으로 만들어 먹는, 그리고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맛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그냥 귀리죽 이런 것들을 먹었고, 예. 부자들은 밀가루나 뭐 다른 곡물들을 갈아서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빵들을, 미세한 입자를 가진 빵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렌치 레스토랑의 시작,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이름은 망스롱입니다. 망스롱. 네, 예.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마카롱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망스롱입니다. 네, 망스롱 형님께서 샹포르 공작의 집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요리사군요. 네, 개별 요리사라고 하지만 굉장히 밑에 부하 요리사들을 많이 거느린 일종의 궁정 요리사였는데요. 네. 궁중 요리사였죠. 네. 이 요리사가 이제 여러 손님들을 공작이 초대한 그런 집회에 맛있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에 맛있는 음식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음식이 뭐냐면 딜리셔스라는 음식입니다.
아, 음식 이름이 딜리셔스. 네, 딜리셔스라고 정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딜리셔스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맛있는 그런 요리다라고 했는데 이 딜리셔스가 뭐냐면 감자로 만든 요리였어요. 아, 감자 요리예요? 네, 지금 감자 없어서 못 먹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감자는 돼지나 먹는 아, 예, 예. 그런 식재료였거든요. 네, 네. 땅에서 자라는 그런 허접한 요리 식재료를 우리 고급진 사람들에게 그것도 딜리셔스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줬다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귀족들이 누가? 추기경이. 추기경이 예, 귀족들의 모임에 초대된 예. 추기경께서 어. 이거 뭐야 하면서 접시채 그냥 던져버립니다. 접시채 던졌어요. 예, 딜리셔스를 접시채 던지니까 네. 화가 난 공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가. 추기경 나가. 아니 너 나가. 너 나가. 요리사 나가. 아, 요리사를 나가라고? 아, 요리사 나가. 아, 추기경을 화나게 했으니까. 네, 공작보다 추기경님이 더 고귀하신 분인데 추기경님께서 이 요리 접시를 던져버렸으니 네. 아까 그 망형 나가라고? 네, 네, 망스롱 예. 나가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쫓겨납니다. 어. 그래서 쫓겨나서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이 망스롱 형님 네. 그리워합니다. 그 어디를요? 궁정의 요리 아, 예, 예. 그 공간을. 네. 그래서 언젠가는 공작이 불러줄 거예요. 불러줬을까요? 안 불러줬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를 보시면 결론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예. 결국은 여기서 그 공작에게 나중까지 배신을 좀 당하고요. 결국은 자기가 이제 레스토랑을 차리면서 우리 일반 서민들도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하면서 끝납니다. 아, 영화가 거기서 다 끝나는군요. 네네. 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사실 흥행은 크게 성공을 하진 저 않았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은 성공은 하진 못했는데 프랑스 요리라는 게 레스토랑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했구나라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측면에서 한 번쯤 봐볼 만한 평민들도 영화가 이젠 좀 맛을 봤으면 네. 좋겠다. 이런 염원과 함께. 네, 끝났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궁정이나 그리고 공작 이런 높은 분들과 함께 일했던 네. 그런 궁정 요리사들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쫓겨나서 이분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고급진 분들에게 제공했던 이런 서비스들을 일반에게 제공을 하면서 현대적인 코스 요리와 맛있는 레스토랑의 요리들이 이제 퍼지는 그러니까 귀족들만 왕족들만 즐겼던 그런 오트 퀴진의 요리들을 그렇죠. 프랑스의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네요. 혁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리중간 거죠. 먹던 서민들도 이제 맛을 좀 탐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최고민 수표 스토리텔링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당시에 뭐 상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아까 뭐 귀리죽만 먹었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거겠죠. 네,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차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영국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 영국과 프랑스 차이? 네네. 어떤 차이가 있죠? 왕을 프랑스는 내버려둬서. 내버려둬서.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영국의 왕을 묶어둡니다. 네네. 명예혁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왕이여, 당신이 돈을 쓸 때는 국회의 허락을 받고 써라. 국회의 허락 없이는 단 1원도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국왕을 잡아둡니다. 네. 영국의 국왕은 그냥 우리의 왕으로서 명예직이다. 명예직이다. 실질적인 건 총리나 국회의원이 다 할게. 그러나 절대 왕정 프랑스는 다릅니다. 루이 14세부터 네. 나는 태양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내버려두고 사치하고 스텝 밟고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전쟁으로 얼룩지다 보니 재정은 구멍이 나고요. 그걸 누군가 통제해 줄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결국 견디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왕을 꽁꽁 묶어야 되는데 묶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직전 경제 상황 아주 암담했습니다. 7년 전쟁 패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루이 16세 오지랖도 높습니다. 왜요?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해 줍니다. 아, 루이 16세? 네, 자기가 월세 살고 있는데 네네. 저기 전세 사는 애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전세 사는데 보증금 부족하다고 한 1억 지원해 줍니다. 네. 자기는 월세 살면서. 예. 이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해주면 영국한테 한번 계속 지다 보니까 열받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 너희들이 영국을 이겨주면 우리의 위신도 살고 영국의 국력도 낮아질 테니 대신 좀 싸워줘. 아, 이러면서 도덕적이구나. 엄청난 자금과 군인을 지원을 해줘서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예, 예, 예. 루이 16세 뭘 얻었을까요? 결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세우는 거. 예. 세워준 심지어 그것도 보낸 거죠, 네, 사실. 보낸 예, 보낸 뭐 거죠. 그 정도 얻고 만 거죠. 예, 그래서 예, 예. 이 하필이면 그 1789년, 네. 1789년 네. 또 프랑스에 흉년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 먹고 살다 어려우니까 이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스티유까지 걸어가서 결국 왕을 끌고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에 여담을 한마디 더 더하자면요. 예, 예.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남자들은 가발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이 가발을 썼잖아요. 네네네. 예, 이 프렌치 레스토랑의 시작에도 보면 공작은 이렇게 가발을 썼거든요. 그 전형적인. 근데 가발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밀가루를 쳤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안 그래도 공궁한데 이 밀가루 쳐댄 값에 그렇지. 더더욱 이렇게 살기 어려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밀가루로 뭐 수타면이라도 뽑았으면 예, 한 끼 때웠을 텐데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결국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프랑스 루이 16세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예, 어떤 그동안 결단? 세금을 안 냈던 너희들 좀 내라. 너희들은 누구냐면 성직자와 귀족인데요. 인구의 2% 정도인데 재산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세금은 하나도 안 내. 아. 그래서 좀 면세 특권을 좀 이렇게 줄이고 네. 너희도 좀 내면 안 되겠니? 네. 그래서 명사회라고요. 이 왕의 어떤 이 조언을 듣는 그런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삼부회라는 것을 열어서 네. 최종 결정을 하자. 예. 삼부회라는 것은 평민, 성직자, 귀족 이렇게 세 개의 신분이 모여서 하는데 삼자 대면하자. 삼자 대면하는데 이미 회의를 하기 전에 평민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1대 1이거든요. 네네네. 그 표결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2대 1입니다. 인구 98%가 평민인데. 네. 그러니까 평민을 모아서 삼부회를 열어서 네. 아주 공평하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지를 정해 봅시다. 공평하게 네. 질 거잖아요. 지죠. 이 예. 평민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이 열받습니다. 예.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우리의 그 표를 더 많이 주고 우리 그 숫자도 확대하고 공평 과세해라. 과세해라. 루이 16세 이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네. 결국 열받아서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무기도 이렇게 빼내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사실 이 삼부회라는 것은 네네. 그 루이 16세의 한참 위의 왕이죠. 필리프 4세 왕권 신수설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죠. 교황을 이렇게 끌고 와서 아비뇽에 이렇게 가둬놓은 그런 왕이 만든 거예요. 아비뇽 유수. 네, 아비뇽 유수. 예. 그래서 사실 삼부회라는 것은 왕에게 서포트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의미였지만 이게 변질되어서 네. 아예 이제 거들떠도 안 보다가 프랑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개최했는데 결국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면피용으로 그러네요. 했다가 결국 이 프랑스 혁명이 네. 왔고 네. 이 결국 루이 16세 단두대로 그렇죠. 이슬로 그렇죠. 가게 됐죠. 그 루이 16세의 왕비가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 우리로 치면 우리의 그 왕비가 일본의 그 왕실에서 시집 온 거죠. 이뻐할 리가 없는 거죠. 어디 출신이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네. 그 왕가의 막내딸입니다. 네네. 그래서 15살인가요? 이때 시집을 왔는데요. 네. 어릴 때 와가지고 아무 뭐 생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 와전되기도 했는데 비난을 되게 많이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뭐 인류 역사의 가장 유명한 이제 망언이라고 한다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다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네. 이 말을 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박제가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어라. 실제로는 네, 이런 말이었고요. 이거
이것도 결국 그녀가 한 게 아니고 네. 장자크 루소의 자서전인 고백록, 프랑스어로 레 콩페시옹. 레 콩페시옹. 네,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공 공비가 네. 그 대공의 부인이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라도 먹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거기에 기재를 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고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네. 심지어 그 장자크 루소의 그 자서전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집 오기 전에 쓴. 심지어.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덮어 썼네요. 네, 덮어 씌우기로 이제 어찌됐든 형장의 이슬로 가야 되는데 네. 온갖 모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하지도 않은 말로 네.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고요. 아. 브리오슈. 브리오슈. 네, 여기서 이제 브리오슈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브리오슈. 요새 제과점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뭐 샌드위치 가게에서도 네, 많이 팔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오슈는 버터하고 달걀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죠. 부드럽죠. 네. 그래서 이 브리오슈의 그 어원을 보면 네. 반죽을 치대다라는 프랑스 방언 브리에에서 왔다. 근데 이 브리에는 노르망디죠. 노르망디. 그, 프랑스 북부 네네. 그쪽의 고어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브리치즈. 브리치즈. 네, 있죠. 브리치즈의 예. 그 어원에서 유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설이 있구나. 네, 브리치즈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망베르라는 치즈 있잖아요. 까망베르 치즈. 네, 흰 곰팡이 치즈. 흰 그거의 곰팡이. 어원이 됐는데요. 재밌는 얘기는 루이 16세가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로 도망갑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몰래 큰 마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예. 바렌이라는 지역에 잠깐 쉽니다. 예. 거기서 브리치즈를 좀 구해보겠다고 하다가 소문 나가지고 네. 다시 끌려갔다. 뭐 이런 설도 그 와중에 있는데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브리오슈 아마 화면으로도 나갈 텐데요. 네. 대표적인 브리오슈 빵은 브리오슈 테트입니다. 이게 브리오슈 뭐냐면 아테트 뭐죠? 테트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눈사람 모양의 빵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많이 먹는 예. 브리오슈 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브리오슈 드 방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반죽을 세 갈래로 머리 우리 그 따- 여자애들 따듯이. 이렇게 따듯이 예. 그렇게 만든 빵이 브리오슈 드 방대. 방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빵과 비에누 아즈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에노 아즈리는 뭡니까? 네, 빵은 이제 바게트 같이 딱딱한 맛없는 그런 빵을 바게트 맛있는데요. 팽이라고 하고요. 팽. 맛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딱딱하고 단맛이 적은 빵을 팽이라고 하고요. 빵이라고 하고요. 네. 비에누 아즈리는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달짝지근하고 부들부들한 고소하고. 빵들. 네. 그러니까 브리오슈는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빵들을 비에누 아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네. 대표적인 거는 크로아상, 브리오슈, 팽오 쇼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팽오 쇼콜라에 환장합니다. 팽오 쇼콜라는 초콜릿이 들어간 거. 네, 쇼콜라는 이제 네. 초콜릿이라는 예, 뜻이고요. 예. 팽은 이제 빵이니까 빵. 팽오 쇼콜라. 초코빵 좋아하신다는 네, 거죠? 너무 좋아합니다. 초코빵 좋아한다를 되게 고급스럽게 말씀하셨네요. 네, 예. 팽오 쇼콜라. 그래서 이제 네네네. 이 비에누 아즈리의 그 어원을 보면요. 네네. 아우구스트 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1830년대 이 파리로 건너온 오스트리아인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블랑주리 비에누아즈라는 빵집을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비엔나 빵집 뭐 이런 빵집을 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왜냐하면 딱딱하고 그런 심지어 그 바게트는 이렇게 먹다가 이 입천장이 까지죠. 까지고 아파요. 아프고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부들부들한 빵이 오니까 천상의 맛. 파리의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 이런 빵이 어딨어? 그러면서 비엔나에서 온 빵이다. 그래서 비에누 아즈리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거죠. 빵은 비엔나 빵이지 이렇게 인기를 끌었었나 봐요. 네, 커피도 비엔나 커피, 맛있죠, 빵도 비엔나. 빵.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는 원래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라는 건데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뒤집었을 정도로 미움을 많이 받았던 모양인데 이 일화 말고도 다른 일화들도 전해지는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모슬린이라고요. 이 모슬린이 이제 산업혁명의 근간이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그러니까 모슬린이 결국 그 코튼이라고 하죠. 네. 예, 면화. 면. 예, 면화로 만든 네. 그동안 그 유럽 사람들은 양털로 만든 아주 두껍고 칙칙한 옷을 입다가 네. 이 날아갈 듯한 면화를 입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색의 그 영국에서 이렇게 발전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네.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옷만 입었다. 흰색 그 너플 안에 속 보이는 그런 시스루였구나. 예, 속옷을 입고 다니는 애다. 그게 모슬린이에요? 그 네네네. 의상이? 네, 그래서 예. 흰색의 모슬린 드레스를 입은 초상화가 전시가 되면서 네네네. 음탕한 여인이다. 그래서 뭐 근친상간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이런 애가 어떻게 왕비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흰색의 모슬린 입은 초상화가 돌아다녔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나름 그 얼리 어댑터인 거죠. 그 영국에서 그 네. 유행하는 거를 먼저 입었는데 예. 패션하면 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먼저 이 유행한 걸 입었는데, 입어줬는데 예. 속옷 입고 다닌다고 음탕하다. 예. 공격받고. 네, 공격받은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미니스커트 입으면 막 뭐 그런 그랬던 느낌. 예. 느낌으로 네. 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받지도 않은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해서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고 해서 네. 또 굉장히 사치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그래서 몰락한 백작 부인이 추기경에게 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저 그 목걸이에 꽂혀 있어 저거 꼭 사줘야 돼. 네가 좀 사주면 내가 전달해서 너의 그 뒷배를 봐줄게라고 했는데 추기경이 어느 날 가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좀 뭔가 선물을 줬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목걸이 전달이 안 된 거죠. 배달 사고가 난 거죠. 그랬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결국 금품 수수했다. 아주 사치가 심해서 비싼 다이아몬드 이렇게 착복한 애다. 이런 또 헛소문이 나면서 그 당시 추기경들이 좀 빌런 추기경들이 좀 있었네요. 원래 추기경이라는 당시의 그 직위는 돈으로 사는 자리였잖아요. 귀족의 자제들이 그렇구나. 돈으로 사는 우리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메디치 가문도 교황 자리를 돈으로 이렇게 얻고 그랬기 때문에 좀 타락했네요. 네, 약간 좀 타락한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그 브리치즈를 얻으러 했던 도망가다가 바렌 그렇죠. 도주 사건. 예. 그래서 좀 조용히 그냥 가야 되는데 초대형 그 황금마차 있잖아요. 네네. 막 이렇게 해서 꾸미고 심지어 그거는 마리 앙뚜아네트도 억울하지만은 않아요. 자기도 잘못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결국은 재정 파탄의 원죄인으로 불리면서 둘 다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네. 재밌는 건 이 기요틴이라는 단두대 있잖아요. 단두대. 이게 이제 원래 칼날이 되게 무뎌됩니다. 둥그렇게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일부러 무디게. 이렇게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루이 16세가 야 이래가지고 사람 죽이겠어? 날카롭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라고 만들고 본인이 거기서 그죠? 비명 행사했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 앞날은 모르는 일이다. 마음을 주식 같네요. 사람 앞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마리 앙뚜아네트 하면 초상화에서도 그렇고 하얀 머리가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하얀 머리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네, 38살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8살이면 한참이죠 지금 치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죽어야 되니까 처형 당하는 날 갑자기 머리색 염색 하듯이 하얀색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요.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단기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출연하기 전에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그래요? 염색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결국 승리한 자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나름 좋은 일들도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좀 악녀화됐네요. 네, 악녀화되고 루이 16세도 이제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되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기만 해도 배부른 최고민수 요리 역사 특강 신간 기념으로 저희가 음식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실 가짜뉴스 휩싸여 힘든 삶을 보냈던 왕비이기도 하지만 물론 프랑스 식문화에 아주 세련된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라고 하는데
뭐 브리오시에 이어서 소개해 주실 뭐 빵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프랑스의 그 오투 퀴진이 정착을 물론 했지만 네. 그 오투 퀴진이 정착하기 전에 그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온 그 왕비가 여러 가지 또 이 요리들을 전해줬고요. 아, 마카롱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합스부르크 왕가 또 잘 사는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면서 전속 요리사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식의 버터가 듬뿍 들어간 부들부들한 그런 빵들을 네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리오슈 형태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크로와상입니다. 크로아상도 네, 크로와상. 합스부르크식이에요? 뭐 크루와상, 크로와상, 뭐 크로와상. 이런 예.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 이게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이름이었는데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이제 프랑스식으로 크로와상, 네, 초승달이라고 하고요. 네. 시집 오면서 고향의 빵 크로와상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겉바속촉. 우리가 샌드위치 이렇게 가운데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맛있죠. 아침에 먹는. 예. 그래서 원래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세기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만 제국과 한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랬죠. 이슬람 예. 세력과 전쟁을 해서 사실 오스만 제국이 거의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서 공격을 했으면 되는데 네. 굶어 죽이자 이렇게 전략을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애워쌉니다.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을 애워싸고 하는데 네. 시간을 벌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가톨릭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결국 전쟁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해착이었네요. 예. 벌어졌는데요. 네. 오스만 제국하면 지금 튀르키예 국계도 그쪽이죠. 그려져 있지만 초승달. 그러네. 네. 예. 초승달이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예. 초승달이 상징인데 결국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오스만 초승달을 씹어 먹자라는 오스트리아에서? 네네. 예. 그래서 빈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 초승달을 씹어 먹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일부 아랍 국가 시리아라든지요. 네네. 이 패전의 상징인 크루아상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다. 그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어떻게 수치스러우니까. 네, 수치스러운 크로아상을 먹느냐. 그래서 크로아상 판매 금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의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1683년 네.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하고 이 오스만 제국이 땅굴을 팠답니다. 땅굴을 그래요? 파서 막 이제 지하 터널을 파서 잠입을 시도하는데 밤새 빵을 굽던 제빵사 이름은 피터 벤턴인데요. 네. 얘가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전달해줘서 일망타진하고 그래서 피터 벤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크로아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집니다. 몇 가지 설이 있네. 네, 빵에 대해서 보통 요리에 대해서는 막 한 3-4가지씩은 다 설들이 있으니까요. 예, 예. 다 재밌는데요. 네. 또 하나의 설은 그 아우구스트장 앞서 얘기했던 네. 비엔누아 즈리. 그렇죠. 그렇죠. 예. 비엔나식 빵. 이 아우구스트 장.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아우구스트장. 예, 그래서 이 사람이 13세기부터 있었던 오스트리아 빵 키펠이라는 초승달 모양의 예. 빵을 가지고 키펠. 전달해줬다. 네. 그런 설도 있고. 네,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래서 한 3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지금의 그 빵 형태는 20세기 파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파리지앵이 먹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브리오슈와 네. 크로아상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브리오슈는 반죽에 그냥 버터를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버리는 거고요. 예. 크로아상은 이게 라미네이팅 방식이라고 해서 시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죽에 예. 버터, 예. 반죽에 버터. 반죽에 층층이. 버터, 네, 층층이. 겹겹이 여러 번 겹겹이 만들면서 네. 겹겹이 부드러운 버터의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 바삭바삭 부서지면서 그치. 네,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브리오슈와 크로아상의 크로아상의 차이다. 만드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머리를 한 번씩 하실 때 멋있어요. 예. 그래요? 예.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리오슈 크로아상 말고 구겔호프라고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제과점의 왕관 모양의 빵, 약간 케이크 느낌이죠. 구겔호프란 빵이 또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거 많이 사 먹습니다. 네. 사 먹는데 뭔지 모르고 사 먹는 거. 맞아요. 둥글둥글하고 홈페에 있는 빵이다. 네.
그래서 저 빵도 마리 앙뚜아네트랑 연관이 있나요? 네, 이것도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즐겨 먹었던 빵을 가져온 겁니다. 빵순이셨네요. 예, 빵. 예.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은 빵순이일 수밖에 없는 다 거죠. 빵들이 빵순인가요? 예, 예. 죽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귀리죽 안 먹고. 네, 그래서 예. 이 빵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검은색의 그런 딱딱한 빵들은 평민들이 먹는 거고요. 부들부들하고 하얀색 빵은 귀족들이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브리오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세기 브리오슈는 지금보다 버터나 달걀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귀한 식재료다 그렇죠. 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흰빵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반 평민들은 그런 빵들은 전혀 볼 수 없고 귀족들만 맛보는. 그래서 귀족을 우리가 그 당시에 흰빵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그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나 흰빵을 먹는 건 아니었다. 그러네요, 진짜. 버터가 들어간 빵들도 굉장히 고급진 빵이었는데요. 네. 구겔호프, 건포도를 섞은 반죽을 넣어서 올록볼록한 왕관 모양에 이렇게 놓고 빵을 구워냈는데요. 네. 일요일 아침 식사에 주로 즐겨 먹었고요. 일요일 아침에. 근데 예. 이제 이게 약간 굳어서 눅눅해진 게 좀 맛있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하루 전날 만들어 놓고 일요일 아침에 먹는 그런 그렇군요. 어떤 전통이 있었고요. 네. 특히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명물. 그래서 별명이 알자스의 프리오슈다. 이렇게 불렸다고 알자스의 합니다. 브리오슈. 예, 예. 알자스 지방은 이제 독일하고 그 프랑스의 국경이 있어서 네. 한때는 독일 땅, 한때는 프랑스 땅, 독일 땅, 프랑스 땅 막 왕복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했던,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프랑스 땅이고요. 알퐁스 도테 그렇죠. 소설의 그런 네, 알퐁스 어떤 도테. 중요한 곳이 네. 되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 구게로프는 알자스 지방의 와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특히 아꼈던 케이크이고 시집 오면서 전파를 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이 한 가지 구게로프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로도 유명합니다. 성탄절에 많이 먹었나요? 네, 이게 약간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네. 알자스 지역의 리보빌레 마을에 들립니다. 네. 여기에 숙박을 제공해 준 도자기 장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쿠겔입니다. 쿠겔. 쿠겔. 네, 쿠겔이 만든 도자기에다가 거기에다 빵을 만들어서 줬다. 그래서 쿠겔 호프다. 네. 숙식을 제공해 준 분을 기려서 네. 빵 이름을 지었다. 네. 숙식 제공자의 이름이 쿠겔이었고 동방 박사분들이 네. 여기에도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BS 맞춤형 전설이네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빵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빵빵 거리잖아요. 저 네, 그냥 쉽게. 빵이라고 하는데. 네, 빵. 예, 예. 네. 뭐 자동차 경적도 빵이고. 빵빵이고요. 네. 예. 그래서 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빵은 두 가지 어원으로 갈립니다. 이거 뭐 포르투갈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포르투갈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왔고 네. 또 영국, 프랑스도 네. 팽이라고 합니다. 팽 아까 말씀하셨죠. 팽. 네, 예, 예. 이게 다 빵, 네. 뺑 네. 거의 같은 류의 그런 어원이고요. 어원이 뭡니까? 그런데 예. 한편에서는 네. 브레드라고 합니다. 브레드라고 하죠. 네, 영국은 브레드, 어. 독일은 브랏. 간 비슷하네. 네, 예. 그래서 어원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 예. 네, 빵 쪽의 그런 어원과 브레드 브레드 계열. 쪽의 예, 어원.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갈리면서 쓰고 있고요. 네. 점심에 우리는 주로 이제 빵을 네. 많이 샌드위치 먹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를 산도이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갑자기. 예, 네, 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무슨 산도라는 과자도 그죠, 나오잖아요. 산도. 예, 네, 뭐, 그래서 갑자기 이 점심 시간 출출하시는 예, 건가요? 출출한- 저희 지금 녹화 시간이 점심 시간이라서. 네, 예. 그래서 요런 간단한 이야기들로 네. 좀 풀어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것도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요? 네, 이거를 읽고 네. 이런 음식 지식들을 습득하고 먹으면 더 맛있나요? 아,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요. 예, 예. 네, 짜증 나겠죠. 밥 먹어야 예. 되는데. 그냥 맛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 짜증까지 나나요? 네. 예. 이건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먹을 때 어. 책을 보면 짜증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이 네. 종합해 보면 네. 이 프랑스 재정 파탄의 원죄인이고 네.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를 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네, 마리 앙뚜아네트. 음. 오스트리아의 그런 식문화를 가져와서 지금의 맞아요. 프랑스 사람들
웬만하면 크로아상은 다 입에 물고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바게트나 이렇게 크로아상 또 브리오슈 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나.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프랑스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안기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배부른 요리 역사 이야기군요. 예, 다음 주에도 푸짐한 밥상 또 음식 이야기를 같이 차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고민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